안녕하세요. 세상만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경복궁에서 외국인들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경복궁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여대생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가이드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여대생은 한국에 온 다음날 룸메이트인 말레이시아 친구와 외국인을 위한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투어 중간 갑자기 이 여대생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창백해진 표정으로 가이드에게 이것저것 묻습니다. 가이드는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듣고 있네요. 귀찮은 표정일까요? 그런데 이 여대생은 놀랍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치입니다. 심지어 다른 관광객들도 몰려와서 이런 건 처음 본다며 난리가 났는데요. 과연 이 여대생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안드레아입니다.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환학생을 신청했는데요. 거기에서 선발됐어요. 교환학생을 다녀오면 콜롬비아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공부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면 나중에 취업할 때 경력에 넣을 수도 있어서 좋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후에 훗날 콜롬비아 국가에 이바지하는 큰 일을 해보는 것이 제 꿈이에요. 즉 교육부 장관 같은 거요. 제가 받은 혜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 후배들이 선진화된 교육과 시스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교수님께서 다른 나라에서 공부해 보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셨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유학을 가는 것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나 저는 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아시아 국가를 인터넷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터키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터키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서 제외했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고민했는데 사실 무작위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대도 별로 없었어요. 다행히도 교환학생으로 GSK 장학금 덕분에 장학생으로 뽑혔고 얼떨결에 한국까지 오게 됐답니다. 제가 성적도 좋았었고 대한민국 장학생에 뽑히려면 까다로운 서류도 통과해야 했어요. 토플은 90점 이상이어야 하고 추천서 2장도 필요했고 특히 자기 인생 계획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야 했습니다. 왜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그리고 유학한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영어로 계획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심사 끝에 교환학생으로 뽑혔는데 이번에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실 저도 교환학생을 신청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전부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더더구나 한국에 대해 이해도 자체가 없어서 왜 하필 한국이냐며 말리셨어요. 콜롬비아도 내부 분쟁도 많지만 부모님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것만 알고 계시는 거였죠. 콜롬비아에서 한국은 지구 반대편이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나라인데 갔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전쟁이라도 나면 안 된다고 저를 뜯어 말리셨죠. 특히 부모님은 가끔 북한에서 미사일에 대한 뉴스를 본 것이 너무 불안하셨나 봅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데 뉴스만 보면 큰일 난 것 같잖아요. 콜롬비아에서 한국이 가깝지도 않아서 외국에서 여학생인 제가 위험한 일을 겪었을 때 어디서 도움을 받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유럽에 비해 아시아권은 후진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한국은 결코 그렇지 않는다고 했지만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2억 마일리 떨어져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한 것 사실이었으니까요. 저 스스로도 갈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렵게 준비했고 장학생으로 선발됐기에 교환학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기로 결정을 했죠. 저렴한 비행기 요금을 위해 환승을 하고 기다려서 하루 넘게 걸린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그리고 아주 깨끗한 공항의 규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입국은 자동 시스템을 돌아갔습니다. 한국인들은 게이트의 여권만 스캔하고 그대로 빠져나갔고 외국인들도 금방 입국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콜롬비아에서는 기본이 1시간, 2시간 기다리는데 익숙한 저로서는 그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한국이 처음인 듯한 다른 외국인 승객들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또 한 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이 아니라 미래도시, 아니 영화 속에 있는 도시에 와 있는 듯 했어요.
무인 로봇이 청소를 하고 다니고 있었고 로봇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로봇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4개 국어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미래 도시에 왔나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이때부터 한국이 내가 알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고 한국이 꽤 괜찮은 나라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열심히 배우고 경험을 쌓아서 콜롬비아로 돌아가서 후배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이 마음속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긴 비행 시간에도 불구하고 피곤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보내준 안내문에 따라 버스를 타고 대학 기숙사로 이동을 하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안내문에는 버스 노선과 시간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콜롬비아처럼 버스 시간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전 믿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교통지옥과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버스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공항에서 버스 시간은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버스가 지연 운행을 하지도 않고 게다가 버스를 놓쳐도 문제가 없도록 시간 다음 버스가 여러 대 운행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너무나 쾌적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며 차창 밖으로 빛나는 한강과 높은 건물들을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께 사진과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메시지를 전송해 드렸죠. 이렇게 깨끗하고 넓고 쾌적한 도시가 서울이라는 것을 부모님께 한시라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보내준 사진을 보시고 놀랍다면서 로봇이 길을 안내한다는 것이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진 대학교에 도착해 기숙사의 짐을 풀었습니다. 기숙사를 선택하든 방을 구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기숙사에서 살기로 한 거였습니다. 이번에 저 외에도 다른 나라 외국인 8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한국에 오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기회에 다른 나라 친구들과도 교류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룸메이트는 저처럼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온 말레이시아 친구였어요. 우리는 공항 입국에서부터 한국에 대해 놀라운 것이 많다는 점을 얘기했어요. 그 친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발전된 나라라고 느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를 넘게 걸린 비행이었지만 한국의 놀라운 모습 덕분인지 피로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날 룸메이트 친구와 학교 기숙사에서 가까운 경복궁을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외국어로 안내하는 시간도 있다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온 저하고 말레이시아 룸메이트 그리고 이탈리아 한 2명, 독일인 2명이었습니다. 한국은 버스도 그렇지만 모든 게 약속을 철저히 잘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가이드도 정확한 시간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오긴 했습니다. 남미에서는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거든요. 눈앞에 펼쳐진 경복궁은 옛날 임금님이 살았던 곳이라 그런지 고풍스러운 멋과 아름다움을 지닌 고급스러운 궁이었습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예쁜 한복도 입어보고 한복을 입은 덕분에 경복궁 무료 입장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왠지 공주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한복은 그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답고 반짝이어서 제 기분은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경복궁 구경을 심취해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었습니다. 긴 비행시간의 피로감 때문인지 아침에 먹었던 것이 탈이 생긴 모양입니다. 같이 투어를 하던 말레이시 친구의 동전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때마침 표정이 좋지 못한 제 얼굴을 보고 가이드가 어디가 아픈 것이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제게는 한국 동전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화장실 이야기하는 게 약간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가이드는 저를 직접 공중화장실 앞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니 다른 여행객들도 모두 화장실을 간다고 같이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처음 온 사람들은 화장실을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은 화장실이 무료라고 안내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도 유럽 여행 갔을 때 돈을 내고 화장실을 갔었다라면서 그쪽 문화에 대해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공중화장실 앞에 동전을 넣는 자판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국은 어디든지 무료라는 가이드의 말에 한국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여행객들도 화장실이 무료라는 사실에 모두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탈리아나 독일에서는 돈을 내고 화장실을 사용하니까요.
화장실은 물론 너무 깨끗했고 따뜻한 물까지 나왔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공중화장실이 부족해서 연일 공중화장실을 해결해야 된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또 하나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후배들이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 기여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과 같은 좋은 인프라 시스템을 잘 배워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잘 압니다. 한국에서는 공부뿐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을 콜롬비아에 적용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해 보니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혁신적인 기술과 고대 전통을 가진 나라를 발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나라 중 하나이며 일상이 스마트화되어 있고 로봇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식당에서도 로봇이 서비스를 하고 특수한 환경이 아닌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해 보니까 시스템화되어 있는 시설에서 현대적인 방법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한국이 너무 부럽습니다. 콜롬비아에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너무 뒤떨어진 콜롬비아의 시스템을 하루빨리 뜯어 고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전철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정말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그게 한국이어서 너무 부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을까? 저는 늘 머리와 마음이 콕콕 찌르며 불타오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장학금을 받고 유학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했지만 제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한국을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워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누리고 있는 한국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또 모르죠? 제가 20년 후에는 콜롬비아의 교육부 장관 또는 과학혁신부 장관이 되어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열심히 하렵니다. 여기까지 콜롬비아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안드레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되었군요. 멀지 않았던 과거에는 우린 늘 외국의 다른 나라를 보면서 부럽다고 했었는데 선조들의 고생과 피땀으로 우리 세대는 이렇게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안드레아 씨가 장관이 되어 한국의 인프라를 수입해 가서 콜롬비아에 적용하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상만사였습니다.